이때까지 배운 걸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걸 보면 경우의 수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과연 여기 가졌어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했는데 1단원이 경우의 수예요. 그럼 경우의 수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확통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중2 때부터 배우는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좀 가까이로 보면 고1 때부터요. 고1 때부터의 경우의 수가 다시 다 나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뭘 배웠는지 우리가 좀 까먹었으면 안 된다는 거 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배웠죠? 순열을 배웠죠. 순열이라고 쓰지 말고 기호로 써볼까요? NPR을 배웠다. NPR 뭔지는 알 거고, 그 다음 NCR 배웠죠? 조합이 뭔지 알 거고. 그럼 조합 안에서 우리가 고1 때 조금 더 배운 게 있거든요. 조를 짜는 거야. 조를 짠다는 게 뭐냐면 분할이에요. 분할. 너희 분할과 분배를 들어봤니? 분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할은 조합이고요. 분배는 또 수열이야. 그래서 섞인 거야. 분할과 분배. 분할과 분배가 뭔지 알고요? 알고요? 잘 보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앞에 건 아는 거 맞죠? 최근에 한번 연습했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줄게요. 분할과 분배는 예를 들어 볼게요. 항상 선생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너희가 기억이 좀 바로 문제 풀 때 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명이 있는데 6명을 2명씩 3개 조로 이렇게 팀을 나누고 싶어요. 조 짜는 게 원래 분할이에요. 조 짠다. 조 짜는 문제 많이 풀어봤을 텐데. 그러면 자 6명이 이렇게 막 A, B, C, D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운동장에 이렇게 6명이 있다니까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 조를 이렇게 2명씩 3개 조 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조 짠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한 팀이 한 조가 될 건데까지 얘기하는 거야. 구성원만 정하는 거예요. 그게 분할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쪼개기만 하는 게 분할이에요. 그럼 분배는 뭐냐면 이 조는 축구를 하자. 이 조는 농구를 하자. 이 조는 뭐 야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팀에 뭔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해돼? 팀이 다른 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농구하는 조, 축구하는 조, 야구하는 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뭔가 팀에 이름을 주면 분배가 되는 거야. 무슨 이해돼요? 조를 짠 다음에 야 축구할 팀 누구 할래? 농구할 팀 누구 할래? 그럼 이 3명을 줄 세우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게 분배라고요. 분배는 순열이고 분할은 뭐라고요? 조합이라고요. 근데 섞였다고요. 분할과 분배. 자, 그럼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얘기해볼까? 자, 그러면 한 조가 될 사람 2명 나오라고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이 운동장에 막 체육 시간에 6명이 있는데 일단 조 짜자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 나와 그랬단 말이야. 그럼 6명 중에 2명 손들 거 아니야? 맞아? 6명 중에 2명 손드니까 6C2가 되는 거야. 2명이 뭐 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막 C가 이렇게 오겠죠? 이거 뽑는 방법이 6C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기 두 명이야. 이 뽑는 순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거든. 이해되니? 그럼 그 다음 4명 남았어. 그럼 2명 뽑혔으니까 그럼 4명 중에 또 2명 나올래라고 한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 4명 중에 2명 나와 라고 해서 D하고 F가 나왔대요. 그럼 남았는 2명은 자동으로 조가 될 거 아닌가? 자동으로 조가 된단 말은 EC가 되겠죠. 2명 중에 2명. 이런 식으로 조를 짠다. 2명, 2명, 2명. 그러면 동시라니까 곱하죠. 그럼 이게 조를 짜는 분할인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곱하기 뭐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둘둘둘. 2명, 2명, 2명이면 이 숫자가 다 같죠? 다 같죠? 이 같단 말은 이 3명을 줄 세운 만큼 나눠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억나시냐고요? 이걸 분할이라고 한다. 이들 왜 3팩 나눠주는지 알겠냐고요? 그래요? 좋아요. 예를 들어줄게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줄게요. 이걸 증명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서요. 짧은 4명 갖고 해볼까? 그럼 4명을 내가 2명씩 짰어요. 4명을 2명씩 조를 짠 거야. 그럼 자, A,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4C 곱하기 2C잖아, 맞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 할까? 얘는 2명이니까 명수가 얘들이 똑같죠? 그럼 이때는 2팩분을 해주는 거야. 같은 숫자만큼 팩토인 거야. 하나, 둘, 셋, 3팩. 하나, 둘, 똑같다, 2팩. 그럼 왜 2팩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 실제로 내가 4C를 했단 말이 뭐야? 내가 4명 중에 2명 고른 방법이 뭐야? A, B를 고르고, 맞아? A, C를 고르고, A, D를 고르고, B, C를 고르고, B, D를 고르고, 맞아요. C, D. 이게 4C 아닙니까? 여기서까지요? 맞죠? 근데 잘 봐봐. 내가 이 C 할 때 누가 들어가죠? AB가 왔으면 자동으로 CD가 한 조가 되는 거 아니야? AC가 오면 자동으로 BD가 한 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D일 때는 뭐야? BC고, BC일 때는 다시 AD고, BD일 때는 AC고, CD일 땐 AB가 되는 거죠? 잘 봐봐. 이게 하나의 경우의 수란 말이야. 이게 조라고요. AB 한 조, CD 한 조. 근데 여기 똑같은 게 또 있잖아요. 조를 짤 때는 야와 야가 구분이 안 됩니다. 구성원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분할의 개념은 이 조와 이 조가 대등하다니까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와 똑같은 상황이죠. 어? 그러니까 같은 게 2개씩 나온다는 거야. 얘의 짝꿍은 또 누가 있어요? 얘하고 똑같은 게 또 어디냐고요? 이렇게 생기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겠냐고요? 2명씩 똑같은 수를 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나? 그러니까 이펙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분할이 완성되는 거야. 그럼 이걸 내가 둘, 세 팀을 나눌 때는 3번 얘들이 잘 바꿀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온다니까. 이해되시냐고요?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완벽하게.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수원이나 수투는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이해만 하면 안 되지. 판단을 해야 돼. 판단 능력이 추가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뭐 애매할 때 직접 해보면 됩니다. 응? 우리 원순을 할 때도 선생님이 나누기 할 때 직접 해봤잖아요. 여기 앉혀보고
그걸 너의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잘 이해돼? 요거요? 분할력? 이해한 거 맞나? 한 번 더 연습해볼까? 그럼 이거 문제 지우고 바꿔볼게요. 자, 그럼 6명을 이제 조를 바꿔볼게. 우리가 대답을 해봐. 여기 원래 쌤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막혀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막힌다기보다는 못 넘어가는 뿐이지. 자, 그럼 분할과 분배를 계속 여기 밑에다가 다른 예를 들어보려고. 6명을 3명 바꿔야겠다. 7명 3명 2명 2명으로 조를 짜고 싶어. 오케이? 혹시 불러볼래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아니지. 이제 4명 남았잖아요. 그리고 몇 팩분의 1이죠? 3팩? 3팩분인가요? 너는? 승윤이는? 같은 수만큼 한다니까. 얘가 2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뭉텅이가 같은 뭉텅이가 두 뭉텅이 있다. 3명은 다른 숫자니까 이해되나? 확실히 이해되잖아? 얘들이 바꿀 때마다 똑같게 생긴다니까요. 하지만 3명짜리는 바꿔도 안 돼. 명수가 다르니까요. 이해돼? 그래, 가야 오늘 책은 왜 안 갖고 온 거야? 못하기 다음에 똑같이 생겨서 그렇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해석이었어. 아, 둘 중에 이게 떼나가지고 그렇구나, 그죠? 이게 해석이라고 안 적혀있으니까. 아, 저기나, 저기다. 거기 해설력 적혀있지 않나? 외국어 해야 되잖아. 앞에 안 적혀. 앞에. 앞에 적혀있는데 아마 이 앞에 이 세로 부분 거기만 봤으면 아마 안 됐을 수 있겠죠. 그치? 그래, 선생님이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수업만 잘 듣고 하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좀 전에 분할만 얘기했잖아요. 분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분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내가 문제 하자 말하는데 더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6명을 둘, 2명씩 해서 3개의 조로 짜는 방법은 몇 개였죠 아까? 몇 개였죠? 6시, 4시, 2시 이거였다니까요. 맞죠? 근데 이제 문제를 더 만드는 거야. 3개의 조로 짜고 조를 짜고 자 문제를 더 만드는 거야. 짜고 엔드인 거야. 엔드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이 조를 각각의 조를 아까처럼 농구, 축구, 야구 할 야구팀으로 야구팀으로 정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본다면 조를 다 짠 상태잖아. 지금 딱 3팀 나왔다고요. 그럼 3팀을 어떻게 하고? 3개로 그냥 팩토리 하면 된다니까요. 오케이. 조가 3개면 3패 조가 2개면 2패 그냥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팩토리. 이게 분배인 거야. 분배.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팀이 3팀이 있었는데 누가 올래? 경우수 3가지. 그러면 농구가 정했으니까 누구 올래? 나는 2팀 중에 한 명. 야구는 자동으로 줄 세운 거 같다고요. 그러니까 분배는 간단하죠. 그냥 팩토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할과 분배입니다. 분할을 다른 말로는 조 짜는 거라고도 하죠. 그 대진표 짜는 거 이런 거 거기도 등장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아직 책에 있는 이야기 선생님 쭉
너희 선생님이 지금 오늘 확률하는 날이에요. 확률. 근데 확률하는 갑자기 왜 경우에서 왜 하고 있느냐면 확률에 다시 경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리 얘기해볼까? 미리 얘기해볼까? 확률이에요. 확률이란 여러분, 확률이란 이거예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분모도 경우의 수, 분자도 경우의 수. 이거 모르면 말자 꽝인 거예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경우의 수를 한 번만 구하면 되는데 두 번 구해야 된다는 거야. 분모도 구하고 분자도 구하고. 그럼 분모에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되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인 거야. 전체 경우의 수. 앞에 전체가 들어가야 되죠. 선생님 지금 글씨를 자꾸 흘렸으니까 못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는 부분, 부분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니까요. 예를 들면, 그래 선생님 자꾸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질 때, 한 번 던질 때 뭘 해볼까요? 소수로 할까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물었어요.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죠? 6개잖아요. 너희 확률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6가지죠? 1, 2, 3, 4, 5이요. 그러면 소수는 뭐가 있죠? 2, 3, 5. 2, 3, 5. 3개잖아요. 답은 6분의 3인과 뜨거 뭐뭐 할 때까지를 읽고 전체를 찾아내라고 분모에서. 그리고 뒤에 있는 걸 보면서 몇 가지인지 찾아내시면 된다고.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지. 경우의 수만 잘하면. 지금처럼 경우의 수는 손으로 세어내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거 시간에 안 나오겠죠. 정말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2 때는 이런 것만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뭐 확률 별거 아닌데 한단 말이에요. 점점점 어려워졌을 때 똑같이 이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수민아 괜찮니? 너 힘들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고. 괜찮아? 가해도 괜찮아요? 손에 뭐 막 묻었던데. 헌혈하는 거 아니었어? 간수치 검사 너가 왜 하는 거야? 그거 원래 약간 좀 아저씨 좀 돼야지. 먹는 약 때문에 하면서 먹어요. 따로 빨리 완치됐으면 좋겠다. 그죠?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지러운 거 이런 거 아닌가? 이거는 아니고 이게 부드러워요. 두드러기가 어떤 상황,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는데 몸에서 막 뭐가 나는 건가요? 갑자기 뭐가 나서 간지러워서 갑자기 뭐 이게 뭔가 이게 저처럼 물갈이 잘하거나 피부 예민한 애들 어떻게 아파요. 놀러 갔다 왔구만. 그거 맞아. 알겠습니다. 그래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보다 중요한 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승인 알겠죠? 몸이 건강해야 된다, 맞지? 근데 몸이 건강하려면 또 하나 더 있어야 돼. 이건 선생님 생각인데 뭐 대부분 비슷하겠지?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 건강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정신적 건강하고 약간 좀 신체적 건강이라고 하는데 이건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느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군대 안 가봤잖아 지금 여기서. 그래 군대 가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있잖아. 체력이 국력이다 그러면서 체력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 왜 정신이 건강하면 막 진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걸 거꾸로 얘기해요. 야, 신체가 건강하면은 건강한 체력이 건강한 정신 이렇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 막 운동,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거 평소에 운동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야, 너 왜 운동 왜 안 하냐 그러면 아, 내가 좀 그럴 마음이 여유가 없어 한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운동을 하면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도 운동 매니아거든요. 운동 매니아. 매일은 못 가지만 한 일주일에 한 3번씩 운동하거든요. 있잖아요. 이렇게 뛰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바벨 같은 것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이 막 건강해지면 같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도 시간 있을 때 학교 있잖아. 운동장 쭉 뛰고 꼭 헬스장 할 필요 없잖아. 헬스장 가도 되는데 헬스장까지가 이렇게 좀 뭔가 갈 시간적으로 안 되면 학교에서 하면 되지.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기구 많지 않나? 평행봉도 있고 뭐 철봉도 있고 맞죠? 경북도 앞에 있잖아요. 철봉. 안 써. 그러니까 운동한다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쌤이 요즘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뭐 적당하게. 자, 딴 쪽으로 샜네요. 여기 표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녀석들이 표정이 너무 표해 보이고 괜찮네? 괜찮아요? 좋아요. 계속 해봅시다.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기 때문에 쌤이 경우의 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열, 우리가 배웠던 원순열, 중복순열 걔들만 나온 게 아닌 거야 여기서 지금 파트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파트는 걔들만 나왔잖아요. 근데 걔들만 나왔지만 실증 앞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경우의 수인 거야. 한번 더 가볼까? 분할과 분배도 배웠고 또 뭘 배웠을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순열 다시 나옵니다. 중복순열 다시 나옵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웠던 중복 조합도 다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등등등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항 정리는 사실 여기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항 정리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개념을 얘기해 보자고 계속요. 경우의 수를 잘하는 방법은 뭐 문제 풀이하는 방법 말이에요. 경우의 수를 풀이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었냐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를 풀 때 선생님이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2가지가 뭐냐고요? 서로 대화 좀 해봅시다 여러분. 승윤아, 첫 번째가 뭐였어? 얘들을 풀 때마다 어떻게 풀었냐고요? 공통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 월간 테스트 치거든요. 약간 늦게 와서 못 풀었는데 월간 테스트를 다음 주 칠 때 처음부터 친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야 돼. 월간 테스트 우리가 파워반이지만 유니크반, 그 다음에 엘리트반하고 똑같은 시험지를 칩니다. 시험 출제는 선생님이 할 거고요. 우리 학문당 전체 다 칩니다. 그러면 수학 친애들 다 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시상도 합니다. 시상요. 그러니까 엘리트반에서 1등, 2등, 유니크반에서 1등, 2등, 파워반에서 1등, 2등. 50분 동안 칩니다. 수능 문제. 학교 시험처럼 16개는 객관식, 나머지 4개는 단답식으로 내겠습니다. 서술형은 따로 안 되고요.
원래는 뭐 쓸 수 있지만 학교 시험은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뭐 안 돼서 그래요. 채점하고 이런 시간도 많이 걸릴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1, 2등을 다 해가지고 상을 받아갑시다. 상은 문상을 줍니다. 1등은 2만 원, 2등은 10,000원. 그리고 너희 모의고사 잘 치면 있잖아요. 9월 모의고사나 전국 모의고사 잘 치면 그것도 과목마다 10,000원씩 줍니다. 우리 학원에서 그 과목을 듣는다네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 때문에 공부는 아니지만 이런 기회 이벤트 있을 때마다 뭔가 따라서 공부도 좀 더 해보고 시험 공부를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좀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확률까지니까 일반적으로 확률까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조건 방문 전까지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반에는 잘 쳐야 되니까요. 자, 풀이 첫 번째가 뭡니까? 뭐로 가르쳐줄게요. 첫 번째, 합의 법칙. 맞나요? 합의 법칙? 두 번째 뭐였죠? 합의 법칙과 유사한 거. 유사다. 비교되는 거. 여사건이죠.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에서 풀이 방법은 이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예로 구했으니까 예로 구하는 방법이 확률의 풀이 방법이겠지. 맞아? 그러면 합의 법칙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역할이요. 합의 법칙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확률에서의 풀이 방법은 첫 번째 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따라가면 배반 사건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가희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가희가 중학교 때도 이름은 가희였잖아. 고등학교도 가희잖아. 그러니까 학년만 바뀐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둘이 똑같은 건데 얘는 중학교, 얘는 고등학생인 거야. 같은 놈이. 학년이 바뀐 거야. 단원이 바뀌었다니까. 바뀌면서 같이 이름도 바뀐 겁니다. 응? 합의 법칙의 다른 이름, 확률에서의 이름은 뭐라고요? 배반 사건이야. 근데 너희가 책을 보면 그렇게 설명 안 돼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하는 말처럼 안 돼 있어. 근데 선생님이 그걸 틀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은 이런 거지. 확률과 통계에서의 개념이 원래 흐르는 이 그런 건 맥이라고 하는 맥. 흐름이 맥이라고 하죠. 응? 금맥, 그러면 금이 흐르는 맥이잖아요. 흐름의 맥이 있다. 얘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배반 사건도 합의 법칙하고 같은 성격을 가져야 되죠. 같은 정의를 가져야 되죠. 합의 법칙의 정의가 뭐였죠? 쌤이 너희한테 계속 강조했던 거. 합의 법칙이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 공통으로 일어나는 게 없단 말은 다른 말로는 교집합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 이해되나? 교집합이 없다는 게 이해되냐고요? 예를 들면 짝수가 일어나는 것과 홀수가 일어나는 사건은 서로 공통된 게 없죠? 공통된 게 없단 말은 뭐야? 다른 말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교집합이 없다는 거예요. 교집합이 무슨 말인지 알죠? 수학하위 1학년 때 배웠죠. 교집합이 없다. 없다라고 하면 그렇고 공집합이다 이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럴 때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배반 사건은 약간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이상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근데 생각해봐래 얘들아. 사건이라는 말 자꾸 나오잖아요. 여사건, 배반 사건. 사건이 뭘 것 같아요? 용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너희가 사건이란 말 뜻이 뭔지 약간 정리를 해보자고. 사건이 뭘까요?
사건이란 뭐죠? 사건이 뭐냐고요? 사건. 그러면 차례대로 볼까? 시행. 시행은 뭘까요? 사건은 뭘까요? 또 표본 공간은 뭘까요? 근원 사건은 뭘까요? 이 네 가지 용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률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사건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니까 지금 사건 이야기 잠깐 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얘들아, 사건이라는 거는 시행이 뭔지 알면 자동으로 보입니다. 시행을 먼저 알아야 돼. 시행. 선생님이 계속해서 용어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또다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시행이란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거. 이 자체 주사위를 던지는 건 우리는 시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동전을 던지는 시행, 맞아? 맞아. 또 주머니에서 숫자 5개 있는데 1부터 5까지 있는데 그 5개 중에 내가 2개를 고르는 행위, 내가 하는 행위가 싹 다 시행입니다. 시행, 행위. 그러면 사건은 뭘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아니 얘들아, 사건은 예를 들은 거셈이 아까 했잖아, 소수가 나오는 거. 소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말 쓴답니다.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소수가 나온다, 이게 사건이니까요. 선생님이 자꾸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건도 있겠죠. 또 다른 사건은 뭐가 있을까? 또 다른 사건,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 또 뭐 이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이거는 문제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너희가 사건이란 커다란 시행 중에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럼 표본 공간이란 이 시행에서 주사위 한번 했잖아요. 표본 공간은 전체입니다. 1, 2, 3, 4. 이 전체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했어요. 이제 확통에서 그냥 이름만 바뀐 거면 되거든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은 뭐겠어요? 사건은 이 중에서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뭐라고? 부분 집합이다 이겁니다.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 교 알죠? 써줄까? 그냥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부분 집합. 누구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됐습니까? 예를 들면 소수가 나오는 건 어떤 거야? 그러면 소수가 나오는 거는 2, 3, 5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원 사건이 뭘까? 근원 사건도 용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원 사건은 야의 사건 중에서 원소가 한 개짜리인 부분 집합이에요. 다시 말해서 집합 1, 집합 2, 집합 3 이걸로 예를 들었으니까요. 집합 4, 집합 5. 자, 원소가 한 개짜리인 각각의 모든 부분 집합들, 그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맞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요. 너희가 문제 풀 때 다른 예가 나왔을 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가 나왔을 때 너희가 표본 공간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니까. 다른 문제 나왔을 때 근원 사건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실전 개념인 거야.
그냥 이걸 이렇게 배우지 않고 뭐 부분 집합을 이렇게 외우면 너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다시 해볼까? 그럼 배반 사건이 돌아왔어요. 그럼 배반 사건이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하는 거니까요. 그 비교를 했을 때 교집합이 없다는 거야. 그게 배반 사건. 그러면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다는 거고 이 말을 합의법칙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합의법칙에서는 이 말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라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때 우리 합의법칙을 할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할 수 있다. 그게 합의법칙이잖아요, 원래요. 근데 선생님 너희한테 항상 했던 말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적극적인 개념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교집합이 안 생기게끔 경우를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반 사건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합의법칙을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확률을 다시 돌아갔을 때, 경우의 수분은 경우의 수였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건일 때만 구하는 거야. 얘는 사건 두 개 이상일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개념이고, 얘는 섞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 뭐라고 잘 봐? 위에 있는 부분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건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쓰거든요. 사건 A, 사건 B, 사건 C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사건 어떤 A라고 한다면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3개야. 오케이? 여기서 3개. 저기 NA라고요. 분자야. 밑에 거는 야의 경우의 수입니다. 표본 공간은 보통 S라는 문자를 씁니다. S. 수학하에서는 U라고 쓰죠. U. 전체 집합. 여기는 S로 씁니다. S. 문자가 달라진 것 뿐이야. NU랑 똑같습니다. NS로 씁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 경우의 수가 바로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때 너희가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PA라고 씁니다.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오케이? P가 확률의 어떤 영어 약자겠죠?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P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이 확률을 우리는 특별히 이름을 짓습니다. 특별히 수학적 확률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확률은 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푸는 이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100%는 아니지만 한 99%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원, 2다운에 있는 확률 말이에요. 3다운 들어가면 제목이 바뀌잖아요. 통계입니다. 근데 통계에서도 확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통계에서 나오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일 수도 있고 다른 확률일 수도 있어. 그 다른 확률을 미리 우리 책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책에서는 그 다른 확률들을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 줄게요. 자, 보면 얘랑 비교되는 확률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당연히 통계에서 배우는 통계적 확률이다. 그리고 그림으로 푸는 기하학적 확률이 있습니다. 기하학적 확률은 그림으로 푼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아니고. 통계적 확률은 수로 풀지만 경우의 수로 푸는 건 아니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면 통계적 확률은 통계 단원에서 배우는 확률이에요. 그럼 2단원에서 나오는 확률은 싹 다 수학적 확률이고요. 근데 내신에서는 가끔 비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문제내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에서는 절대 그런 건 없고요. 근데 내신에서는 얘들이 나올 수 있다니까, 우리 이번 중간고사에서. 근데 나올 확률은 매우 적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20개가 나오면 한 개 나올까 말까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 소비할 필요는 없죠.
그 한 개 그냥 틀어보고 나머지 구조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뜻이지만 시험 드릴 때는 너희 학교에 교과서에 이게 나온 학교도 있고 안 나온 학교도 있습니다. 안 나온 학교는 굳이 안 하는 거고 나온 학교들은 하겠습니다. 알았죠? 지금은 그냥 참고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 풀 때 나오면 이제 풀어줄 거야.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통계적과 기하적 확률은 되게 쉬워요.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소비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거 다시 돌아와서 수학적 확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중학 2학년 때는 이거를 이 말 안 썼잖아. 수학적 확률. 여기 중2 때 잘 기억 안 날 수 있겠지만 그때 뭐라고 썼냐면요. 그때 너희 통계를 중3 때 배웠나? 중2 때가 아닌가? 중3 때 배웠죠? 그럴걸? 아무튼 수학적 확률의 다른 이름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상대도수야. 왜냐면 선생님이 중학교 때 애들 가르쳤던 경험이 아직 없어. 옛날에 해가지고 상대도수라고 합니다. 여기 상대도수 알고 있나? 중3 때요. 상대도수가 뭐였노? 전체 도수분의 극의 도수 아니었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 안 돼. 다 배운 거잖아. 맞아. 상대도수의 뜻. 처음 듣는 거? 상대도수를 처음 듣냐고요. 했어. 근데 사실 몰라도 돼. 고등학교 때 이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안 나와도 개념적으로 나올 수, 개념적으로 나와요. 개념적으로요. 상대 도수가 같죠. 왜냐하면 상대 도수가 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전체 도수분의 이게 전체잖아요. 전체 도수. 도수가 학생 수를 얘기하잖아요. 학생 수가 경우자 아니에요. 전체 도수분의 특정 계급의 도수거든요. 그게 그냥 부분이죠. 부분의 도수. 오케이? 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할 땐 다 뭐만 배우는 거야? 이것만 배우는 거야. 여기까지만요. 이건 안 배운다니까. 이거 나중에 배운단 거야. 3단원에서. 얘는 참고로만 배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위에 있는 이야기가 확률의 정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확률의 풀이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배반 사건 풀이. 배반 사건의 풀이가 뭔지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왜 빠르냐? 선생님 이거 설명하는데 지금 50분이나 지났어? 그렇죠? 그래도 구사합시다. 배반 사건. 합의 법칙의 형인 거야, 그죠? 언니. 그럼 두 번째. 근데 교집합이 없게끔 내가 너희한테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볼까? 배반 사건을 푸는 방법. 배반 사건을 푸는 건 이런 거야. 주사위를 자꾸 예를 들어 볼게요. 3번 던진대요. 응? 응? 너무 어렵나? 좀 쉬운 걸로 가자. 쉬운 거 가볼게요. 한 번만 던져, 한 번만. 주사위를 한 번 던져요. 던질 때, 자, 3의 약수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섞이는 거야. 사건이 섞일 때 쓴다고요. 하나의 사건일 때는 게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피해. 오케이? 3의 약수 또는 5의 약수가 될 확률. 여기서 또는이란 말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건에서는 사건이 아까 내가 너한테 부집합이라고 그랬죠? 집합이거든요. 그러면 야는 집합 또는 집합이니까 집합의 합집합인 거야. 합집합이야. 맞나? 그러면 3의 약수 또는 5의 약수가 될 확률을 묻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배반 사건을 푸는 방법은 얘들이 교집합이 안 생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3의 약수와 원래 5의 약수한테는 공통으로 1이 들어가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걸로 푸는 방법은요. 일단 3의 약수를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3의 약수가 찾는데 3의 약수가 뭐가 있어요? 1, 3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럼 5의 약수를 원래는 따로 구해야 되지만 1을 썼으니까 1 안 쓰고 5만 쓰겠다. 이게 그냥 배반의 사건인 거야. 원래는 교수가 믿는데 썼던 1을 처음부터 안 쓰겠다는 거지. 그럼 야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야? 6분의 2죠? 이게 6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더하기, 더해서만 풀겠다는 게 바로 합의 법칙처럼 확률도 덧셈만 쓰겠다는 거예요. 뺄셈 안 쓰겠다는 게 배반 사건 풀이입니다. 얘는 원래 배반 사건이 아니죠.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집합이 안 생기게 풀겠다는 거예요. 한번 썼으니까 안 쓰겠다 이 말이지. 그냥 처음부터 배반 사건의 적극적인 표현은 덧셈만 하겠다는 겁니다. 뺄셈까지 생각 안 하겠다. 그게 합의 법칙과 다른 이름인 거 맞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배반 사건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덧셈 정리입니다. 합의 법칙의 쌍둥이는 배반 사건이지만 쌍둥이가 아니고 언니는 얘지만 얘는 비교되는 겁니다. 덧셈 정리요. 덧셈 정리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교집합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1이 말이에요.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덧셈 정리는 아니 굳이 이걸 뭐 제외할 필요 있습니까, 선생님? 그냥 각각 더합시다 일단은. 그리고 그게 공통된 게 한 개니까 공통된 거 한 번 더 빼줍시다.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게 뭐라고요? 덧셈 정리인 거예요. 덧셈 정리는 약간 말 자체가 약간 우리가 뭐랄까 더하기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덧셈 정리가 오래 빼기가 있는 거예요. 덧셈 정리가 두 개 더한 다음에 공통된 교집합을 빼는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빼는 풀이가 여기서 없었다고 여기서도 원래 있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름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지금은 이름을 주는 거야. 덧셈 정리.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각각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식으로 써볼까 이제? 일반화를 시켜볼까요? 일반화가 뭘까요? 배반 사건이란 A 또는 B의 확률을 구할 때 앞에 P,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각각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배반 사건.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덧셈 정리는 똑같은 합집합인데 풀이를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교집합을 빼겠다는 겁니다. 이 풀이가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야. 너희 책 뒷다운 가면 확률의 덧셈 정리가 있거든요. 저 뒤에 미리 넘겨볼래요?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거 하고 있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 지금 선생님 확률 통째로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개념의 연결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연결고리를 수용한 얘가 2단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가 2단원에 있다고 해서 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도 이걸 풀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확률 전체의 풀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도전이. 자, 차이점은 교집합이 굳이 교집합을 없애는 게 힘들 때 이걸 하는 거야. 원래 우선순위는 1번인 거야. 원래부터 교집합이 안 생기게끔 너희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눈에 훤히 보이는 교집합이 있을 때는 굳이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각각에서 빼자라는 게 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 경제적인 거지, 효율적인 거죠. 맞습니다. 효율적이다. 세 번째 풀이 방법은 바로 여 사건의 확률입니다. 사건 확률은 똑같습니다. 얘하고요. 전체 빼는 거. 근데 여 사건 확률은 전체가 뭘까요? 항상 1입니다. 전체 확률 항상 1이 많아. 이 분자가 전체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되지 않나? 1 되지 않나? 1 마이너스 A의 반대를 뺀다고요. 이것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사건의 확률.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 1이라는 게 뭐야? 확률이 완전히 아래 위가 똑같을 때 전체와 전체를 테니까 확률의 최대값은 1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확률의 최대값이 뭐라고요? 확률을 P라고 하자면 여기서 P라고 하지 않으면 P는 뭐가 됩니까? P는 최대 1인 거예요. 최소는 얼마일까요? 최소는요? 확률이 음수 나올 수 있나? 원소의 개수분의 개수입니다. 0m. 교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전체가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용어는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0개 나올 때 뭐라고 하냐?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사건. 공집합할 때 공이나 공사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너희 참고사항이니까 전사건일 때, 공사건일 때. 이런 용어들은 선생님도 막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외워주는 거예요. 저 설명하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 이야기를 다 했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 너무 이거요. 여기 책에다가 이 표시 많이 안 했구나.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0쪽입니다, 여러분. 110쪽. 첫 번째, 브리킹 1번. 풀어볼래요? 뭐예요? 풀 익힘을 푸는 거. 잠깐 문제 꼭 잠깐요. 이번 다 나왔니? 객관식이라서 금방 다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거 가있냐? 다 나오니까 열심히 필기했네요. 아까 선생님이 말을 다 설명했던 거 맞죠? 그런 사건이 뭐고 이렇게 다 했던 거 다 나왔어요? 볼게요. 다 나왔구나. 좋아.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더 풀어볼래? 확인 문제. 답이 나오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냥 다음 페이지로 가서 2번 문제 풀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안 풀어주고 너희가 푸는 거야. 자, 배반 사건이죠. 강심 맞춰 풀어봐야 되겠다. 어려워 보이는 거 맞죠? 문제가 지금 뭐야? 문제가 뭐야? 1부터 10까지가 있죠? 자, 3의 배수면 뭐가 있는지 쭉 써보세요. 3, 6, 9. 소수는 뭐가 있죠? 2, 3, 5, 7 있죠? 이때 문제가 뭐냐면 두 사건 AB와 모두 배반 사건 C의 개수죠. 자, 이 말 잘 주황초를 조심하게 주의 좀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지금 너희한테 풀이를 안 해줬는데 좀 해주려고요. 쉽게 이제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배반 사건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배반 사건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 100%입니다. 100%야. 개념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A가 조금 전에 아까 369였죠? B는 2357였죠? 이제 문제는 뭐겠냐면 B와 모두 배제하니 맞죠? B와 모두 배반. 자, B와 모두 배반입니다. 너 이 말 인상할 수 있겠네. 제가 아까 너한테 배반 사건 할 때 이 사건이 뭐라고 했을까? 제가 너한테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사건이란 부분집합이다. 기억납니까? 사건이란 뭐라고요? 부분집합이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배반 사건의 개수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의 개수를 물어보면 반드시 부분집합에 있어 연관이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얘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얘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C 안 된다. 이 말의 뜻은 A에 있는 원소와 B에 있는 원소를 반드시 비포함한다는 거야. 우리 고1 때 배운 거 떠올려 보라고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C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2 들어가면 안 되죠. 3도 들어가면 안 되죠. 5도 들어가면 안 되죠. 7도 들어가면 안 되죠. 9도 들어가면 얘들을 싹 다 비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의 공식 뭐였어요? 2의 n승이었잖아 원래요. 얘가 지금 10개인데 얘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제외해야 되니까 2의 5승이죠. 그치? 10배 경우 말이야. 10개 중에 5개를 비포함할 때는 위에 있는 지수에서 빼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와, 다 미쳤나? 쟤는 잘 쏘나? 아, 내 6 하나 빠뜨렸네. 6 빠뜨렸죠? 이거. 그럼 6개를 빼야 돼. 4승. 그렇지 않습니까? 6 빠뜨려. 얘가 지금 2, 3, 5, 6, 7, 9 맞네요. 답은 10. 됐습니까 여러분? 수학 하랑 연관이 있다는 거야. 부분집합. 뭘 계속 기억하세요? 배반 사건은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부분집합이다. 사건 자체가. 넘어갈까요? 내가 한번 풀어볼래요? 밑에 풀어보세요. 확인 유저. 한번 풀어볼래 여러분? 자, 다 지우고 문제 좀 풀어보자. 그랬대요. 넘어갈까요?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의 제목이 뭐죠? 확률의 뜻이죠. 아까 설명 다 했었죠, 여러분? NS분의 NA야. 또 오른쪽에 제목 뭐야? 수학 전환율이죠. 넘어가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 말 다 했던 것들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통계 전환율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뒤에서 설명하고 했죠? 또 기하 전환율 참고 넘어갑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아까 했던 것도 기억나니까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거. 넘어가면 되죠. 다 했던 얘기입니다. 선생님 전체 저는 다 했어요, 여러분. 책에 있는 이야기들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117쪽이요. 자, 익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보자. 문제 뭐가 있노? 1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여기까지 분모야겠네요. 아니, 분모 뭐예요? 6 곱하기 6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두 눈의 수의 합이 8의 합수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찾아야 되거든요. 요거 하더라고요. 8의 합수 다 이게 뭐예요? 합이 8의 합수야.
일단 합이 8의 약수라는 말은 뭐예요? 내 눈이 잘 보였나? 합이 8의 약수 맞지? 그러면 8의 약수가 원래 뭐가 있냐면 1, 2, 3, 8 있잖아요. 그럼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 이 각각을 찾는 거. 이렇게 각각을 찾아서 푸는 게 뭐야? 이게 뭐야, 얘들아? 합의 법칙 아닙니까? 이렇게 푸는 거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을 푼다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보자. 1이 되는 게 몇가지 있죠? 없죠. 그럼 2가 되는 건요? 1, 4가 되는 거 1, 4, 2, 2, 3, 1. 그 다음 2, 6, 3, 5, 4, 4, 5, 3, 6, 2. 1, 7은 없지. 7이 주사위에 없단 말이야. 그치? 자, 총 36개 중에 전부 다 더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답 4분의 1이겠죠. 이렇게 푸는 게 무슨 풀이라고요? 합의 법칙 풀이라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걸 이름을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한다? 배반 사건 하자. 배반 사건의 확률인 거죠.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문제 볼까요? 또 한 개의 수사위를 두 번 던지네요. 아직까지 2번도 풀면 똑같죠? 36. 이때 ax 더하기 b가 순서대로 표현한다고 했죠. 2x 더하기 3을 표현한 거 뭐야? 기울기가 뭐라는 뜻이죠, 얘들아? 이어라라는 거 아닌가? 맞니? 근데 기울기가 2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문제에서 b가 또 3되면 안 되겠죠. 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돼? 그럼 우리가 답을 배울까요? 그럼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a는 무조건 2가 돼야 되고 b는 1, 2, 3을 제외하고 4, 5, 6, 7 아닙니까? 7 없죠. 6까지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러면 몇 개인 거야? 1개 곱하기 5개니까 5인 거죠. 36분의 5 열아 이거죠. 일치하는 경우는 평행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저기 3등하면 안 된다고 볼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두 실분 이거 우리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맞죠? 중분, 나중, 조건 이런 거. 패스. 3번으로 갑시다. 순열을 이용한 확률. 위에 보면 제목을 보면 아까 설명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얘들아 이게 순열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나올 수도 있고 다음 페이지는 조합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수도 있냐? 아무튼 막 이게 섞이는 거야. 유형만 달라지는 거 똑같으니까. 어때? 위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118쪽부터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괜찮니? 익힌 문제 말이야. 밑에 답이 살짝 가리고요. 풀어보세요. 익힌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안 풀어줘도 되겠죠? 대신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생각하면서 도와줄게요. 얘는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너희가 틀려도 나중에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어려워하는 것만 풀어주려고 합니다. 어려워하는 건 아직 없죠. 벌써 넘어갔네. 2번 익히 2번. 오케이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냐? 어디? 그 이름이 뭐라고? 블루원? 거기 제가 내가 한다. 제 느낌 한다. 서울이야. 경주? 네, 양천? 여기? 되게 멀잖아. 실컷 놀았네 또 가서. 그럼 놀러 갈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야?
700 것만 쓰는 거? 진짜? 몇달 걸려요? 고생인 거 같죠? 근데 이게 많지는 않네요, 이거. 그냥 피부 자체가 원래 무거워졌어요. 이런 거네. 어떤 학생들은 막 아토피 있는 거 있잖아요. 아토피 있어요? 피부 엄청 많네요. 아토피 있는 사람도 있지, 두드러기 있는 사람도 있지. 그래, 부모님 걱정 많이 하시겠네요. 티가 안 내시는 거지. 다 걱정하십니다. 수면이 안 오는 거 맞춰가지고 너희 생각밖에 없어요. 자,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나? 풀 수밖에 없나? 맞지? 그래, 처음 보는 게 다 찾았죠? 아직 앞부분이니까요. 약간 그래, 1대1로 날 것 같은데. 답이 나와요? 답 맞더나? 그럼 넘어가자. 이걸 그냥 오른쪽 위에 것만 계속 풀려고요 지금. 자, 우리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것도 앞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숙녀를 이용하는 불가리아. 수민이는 놀러 갔다 왔나? 물놀이 가요. 아니, 일부러 안 갔어? 아니면 기획이 시간 안 됐어요? 이제 계약했네, 그죠? 내일 모레 쉬잖아. 네? 이게 내일 3일 뒤에 말이야. 그 현충일. 그때 하루라도 갔다 오면 되지. 원래 그 놀러 갈 때 당일치고 가지 않나? 아침 일찍 갔다 와. 이렇게. 다음 학교가 아니면 뭐 월요일 날 밤에 출발해가 이렇게 화요일 날 와도 돼. 갔다 오세요. 가까운 저기 이월드도 있지 않나요? 아니 이게 막꼭 이렇게 워터파크 아니어도 말이야. 물놀이 할 수 있는데. 그래, 뭔가 좀 이렇게 수영장이나 아니면 들어온 감이 있어요. 거기 이월드 옆에 보면 들어온 있잖아요. 거기 무슨 실외 무슨 있을걸? 거기 있잖아. 아니면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올라오고 있대요 또. 근데 이게 우리 지역으로 오면 그렇지. 이번엔 딱 우리나라를 딱 이렇게 쫙 관통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구 지역은 이 태풍의 방향에서 왼쪽에 있었거든요. 왼쪽이야.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 심했어요? 대구에서도 안 갔어. 똑같이 안 갔어. 저기 왜 대구하고 그게 가깝잖아. 대구에도 그냥 땡잡은 거지. 날씨도 그냥 별로 안 괜찮았던 선배야. 비 별로 안 왔다니까요. 밤에 좀 왔지. 아침에는 별로 안 왔어. 낮에요? 그랬어? 국민은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그냥 국지적으로 보잖아요. 지역들. 빨짝고난 지역도 있고 이렇게. 대구는 별로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날 밤에도 이제 보니까 새벽에 좀 오고 그 외에는 거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와도 그냥 일반 뭐 소나미 정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오면 너희 학교 안 가면 좋긴 좋지만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 아무튼 화요일날 그때나마 태풍이 아직 안 오기 전이니까 괜찮지 않겠나. 그럼 그 선생님도 못 가봐가지고 너무 아쉽다. 선생님도 휴가가 짧아가지고요 못 갔습니다. 그래, 사람 구경하고 가는 거지.
않아요? 영화는 되게 많이 싫어요. 그래 뭐 하나 탈락하면 막 3시간 기다려야 되고 아니 그냥 2시간 뭐 기다려야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1시간. 돼. 입구에서 그럼 그 2시간 동안 뭐 하냐 그럼? 앉아서 밥 먹고 그냥 1시간 서서 들어가면 우리 기분은 2시간 그래, 사람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말이야. 적당히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기다리다가 다시 치다니까요. 이제 성수기가 좀 지나갔으니까 지금쯤이면 좀 이제 사람 좀 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쯤 말이야. 좀 약간 추울 수도 있어. 지금 가면 밤 같을 때요. 근데 선생님도 딱 너희 나이 때 있잖아. 고등학교 때 선생님 밤원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나. 뭐잖아. 뭐 물놀이를 가든지 뭐 바닷가를 가든지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가든지 뭐 친척들이랑 가든지. 왜 자꾸 지금 가라고 하냐면은 위험한 데 가면 안 되지만 이게 추억이 생기니까 좋은 추억. 아 그때 뭔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머니하고 이제 그때 추억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추억. 아니면 뭐 사촌들하고 있으면 사촌들하고 되게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하고도 엄청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기회 있을 때 그래서 너희도 보면 알잖아. 뭐 요즘 젊은 20대나 보면 맨날 여행 다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일 직장 다니면서도 학교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학교도 너희한테 직장인 것처럼 5일 딱 일하고 또 동안 또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요. 짧게. 아 직장에서요? 학생이 결석하면요? 당연히 좀 그렇긴 하지. 왜냐면 진도도 그렇고 뭐 이제 수업 일수도 좀 그렇고 수업 일수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안 넘어가면 상관없어. 왜냐면 그 최소만 지키면은 뭐 결석했다고 많이 쓰는 거 없어. 학교 어떤 종합 전형에서 그런 거 없어. 기본만 해도 너무 많이 결석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 생기는 거야. 너무 많이. 예를 들면 30일 중에 한 달 중에 막 한 절반을 안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막 계속 그래, 돌자신 짠 얘기 자꾸 하는데 일단 문제 풀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풀고 있었어요? 네. 이거 풀고 너희 같이 풀어보면 어때요? 혼자 했습니다. 가이드 뭐 풀었나요? 그 이웃 단순을요?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자음 먼저 세워야 돼요. 자음 A, B, C, D, F잖아. A가 자음 아니고 모음이구나. B, C, D, F를 세워야 돼요. 사투리잖아요. B, C, D, F. 4개의 줄 세우는 방법이 B고요. 4패. 써봐 4패 곱하기. 그 다음 사이사와 양끝 넣는 거야. 얘는 사이사 양끝 하나, 둘, 셋, 넷, 5개. 5군데 중에 그 모음 풀이 넣은 거잖아요. 오피력. 이게 분자다. 분모를 똑같아. 곱하기 5분의 맞아 약분하네 6 곱하기 5분의 5 곱하기 4 약분하면 되죠. 약분하면 6 곱하기 5가 된다. 그럼 6 곱하기 5분의 5 곱하기 4 이거 약분 A와 B 사이가 함께 있는 문자가 들어. 가이드 다 풀었으면 뒷장도 계속 풀면 돼요. 선생님 지금 너희한테 안 풀어주고 있는 이유는 다 배운 거라서 안 푸는 거거든.
문제 왜 이렇게 많냐? 우와. 너희 지금 생각하고 지금 어디까지냐면은 130초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지금요. 너 여기까지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거야. 맞죠? 오늘 코칭 엠차이도 풀고 아셨죠? 내일은 선생님 바로 뭐 할 거냐? 내일 바로 닭 끼가 먹고 다음 주부터 닭 끼가 먹고 내일 더스명 될 거거든요. 더스명이 오늘 얘기 다 했잖아 선생님이요. 짧지만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계속 푸는 거야 계속 유생하고 내일도 계속 풀어가지고 끝. 그리고 중간 월반표 맞히는 거예요. 우리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 거야. 원래는 개념이 별로 없는데 유형이 나와서 그래요. 자, 계속 풀어보세요. 계속 풉시다. 선생님이 하나 풀어줄 거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